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 이광엽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가하는 건강 문제, 즉 지방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방간은 단순히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우리 몸 전체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간은 신체의 해독 공장이자 대사센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장기에 지방이 비정상적으로 쌓이면 간세포가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면서 더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특히 요즘 현대인들은 지방간이 생기기 쉬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고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지방간이 왜 생기는지,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효과적인 식단과 운동법까지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지방간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인데, 술을 많이 마시면 지방간이 생길 수 있다는 건 잘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는데도 지방간이 생기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어요. 바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인데, 이 질환은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만성 스트레스, 환경적 요인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의 약 24%에서 30%의 사람들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당뇨병, 비만과 함께 현대인의 대표적인 대사질환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어요. 자, 지방간의 가장 큰 문제는 초기에는 별로 증상이 없어요. 간은 우리가 피로를 느낄 때까지 조용히 버텨주는 장기죠. 그래서 지방간이 진행되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각을 잘 못하죠. 건강검진에서 우연하게 발견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지방간이 방치되죠. 간세포 손상이 진행되면서 간염, 섬유와 간경변, 그리고 최악에는 간암까지 갈 수 있어요. 실제로는 최고 연구에서는 지방간의 심혈관 질환, 당뇨병, 대사증후군까지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지방간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심장마비, 뇌졸중이 더 높다는 연구가 나왔어요. 지방간이 진행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단순 지방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간에 지방만 축적되어 있고 아직 염증이나 간세포 손상까지는 없는 상태예요. 다행히 이 단계에서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은 간을 정상 상태로 돌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지방간이 지적되면은 간이 점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간세포가 손상되면서 염증 반응이 시작됩니다. 이를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이라고 부르는데, 이 단계에서는 이미 간이 손상을 입었어요. 이 상태가 지속되면은 간은 손상을 회복하려고 하지만 사실 반복적인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정상적인 간 조직이 섬유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를 간 섬유화라고 하는데, 즉 그 간 조직이 점점 딱딱해지고 기능이 저하됩니다. 섬유화가 시작되면은 간 경변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간 경변이 되면은 간이 대부분 굳어져 버려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죠. 이 단계에서는 간이 해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몸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황달, 복수, 정백류 출혈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간 부전으로 인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어요. 자, 또한 지방간이 간암으로 진행될 위험은 무시할 수 없어요. 간 경변이 있는 지방간 환자는 간암 위험이 1년에 약 1%에서 3%까지 증가하며, 지방 간염이 오래 지속되면은 간 경변 없어도 간암으로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런 연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방간을 유발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식습관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과 당분이 많고
가공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식습관이 지방간의 주요 원인이죠. 특히 설탕과 과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자주 먹으면은 간에서 이를 대사하는 과정에서 지방이 축적됩니다. 탄산 음료나 과일 주스처럼 액상 가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지방간의 위험을 급격히 증가시킬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은 매일 설탕이 든 음료를 마시는 사람들은 지방간 발생률이 2배나 높아진다고 해요. 그리고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도 지방간을 악화시킵니다. 패스트푸드, 튀긴 음식, 가공육 등에 많이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간의 염증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올리브유, 견과류, 등푸른 생선 같은 지방은 지방간 개선에 오히려 도움을 주죠. 운동 부족도 지방간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운동이 부족하면은 섭취한 에너지를 소비 못하고 간에 당연히 축적되죠. 그죠? 특히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현대인들은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지방간이 생길 위험이 더 커지고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6시간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지방간 발병이 2배 높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레스도 지방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만성 스트레스가 지속되면은, 즉 콜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이 과정에서 간에 지방이 더 많이 축적될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은 만성 스트레스가 지방간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그리고 실제로 직장 스트레스나 불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지방간 유병률이 더 높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방간을 개선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식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즉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죠. 지방간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식단 중 하나가 바로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면 간 지방량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며 심혈관 건강도 함께 개선됩니다. 자, 두 번째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거죠.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은 지방간 개선에 아주 효과적이에요. 자, 연구에 따르면 12주 동안 규칙적으로 운동한 그룹은 간 지방량이 30% 이상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지방을 직접 태우는 효과도 있고, 근력 운동은 기초 대사량을 높여서 지방 축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는 것이에요. 스트레스가 지방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명상, 심호흡, 요가 같은 활동들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지방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명상을 꾸준히 한 사람들의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간 건강 지표가 개선되었다는 결과도 있어요. 자, 네 번째는 바로 충분한 수면. 너무 중요하죠. 수면.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지방간 발병 위험이 2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 수면이 부족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 당연히 증가하고 지방 대사가 저하되면서 지방간이 악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지방간은 방치하면은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은, 자, 지금부터라도 여러분께서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은 충분히 되돌릴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 내용을 실천하셔서 건강한 간을 여러분께서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해 유익한 정보를 많이 전해드릴 테니까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닥터리입니다. 감사합니다.